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넘어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노동전쟁입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에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당보다 더 강력한 당입니다. 100만이 넘는 세력을 갖고 있고 북한 조선노동당하고 비교해도 하나 뒤지지 않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 전쟁 수행을 잘해야 됩니다.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화물연대에 내리고 화물연대 일부 지역에 압수수색을 하고 쇠구슬 같은 것도 찾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 있는 도시철도 노조가 또 철도 파업에 들어갑니다. 네, 괜찮습니다. 싸워야 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면 겪어야 됩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11,000명이나 되는 미국의 항공 관제사들, 비행기 떴다 내렸다 하는 걸 지시하는 관제사들이 11,000명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냐고 그들 11,000명을 다 해고를 시켰습니다. 해고시키는 뿐만 아니고 그들이 영원히 미국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저렇게 건재합니다. 법을 어기고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위협질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1984년 영국의 대처 수상은 1년여 동안 그 탄광노조와 싸우면서 오늘날 영국에 또 다른 희망을 주는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노조 천국인 영국을 다시 구한 철의 여인이 대처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레이건, 대처, 그리고 윤석열, 그런 반열에 올라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되는가? 그들은 업무 개시 명령이 반헌법이라고 말합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헌법 이전에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삭발하고 하는 소리 들어봤죠? 뉴스에 통해 다 나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게 하겠다. 건설 현장도 멈추게 하고 반도체도 멈추게 하고 다 멈추게 하겠다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망하는데 그럼 멈춰서 저들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공산국가 세우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민주노총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는 지금 빙하기라 그럽니다. 경제 빙하기 와서 국민들은 불안하고 아파트 분양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기에 지금 민주노총 저 하는 인간들은 다 배부르고 등 따신 인간들입니다. 오늘 파업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자들입니다. 서울 도시철도 해부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인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 구조조정 하겠다는데 하지 마라. 인원을 더 늘리랍니다. 분당선이 있습니다. 요즘 강남역까지 오다 압구정인가 하여튼 멀리까지 이제 뚫어서 오는데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닙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수만 명을 13,000명이 파업한데 얼마나 인원이 많습니까? 기차가 사람도 없어도 다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만 몇천 명이, 제가 기가 찬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 깎는 이발사도 철도공사 직원입니다. 다 직원으로 막 시켰어요. 왜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조수를 왜 자꾸 채우는지 아십니까? 쪽수를 만들어서 그 쪽수의 위세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저들이 힘이 있다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 계속 쪽수를 채웁니다. 사람 하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인간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노조 세력이 있어야 자기들이 큰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도 무인으로 합니다. 이 인간들아. 무인 드론으로 다 하고 무인 헬기, 무인 장갑차 다 무인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노조 천국을 만들어갖고 노조들이 마치 세상에 쪽수 갖고 세상을 엎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반란을 넘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진짜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실에 들어가서 고위직을 만나갖고 이 노동 문제 얘기했습니다. 다 알고 있대요. 눈은 동태 눈깔이 해갖고 다 알고 있대, 지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파 고위공직자들 한심하다고 얘기합니다. 한심하다고. 일어날 건 미리 알고 가서 지금 한 달 반 됐습니다. 도시철도 노조의 이제 변화상 이런 거 전문가 데리고 같이 갔는데 다 알고 있대, 지가. 다 대책 세우고 있대. 지금 대책이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런 인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오세훈 시장이 시장실에 다 앉아갖고 능력한 자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무대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봤을 때 저 대책 없는 자들, 무능한 자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 구멍을 알고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늘 하는 짓을 보면 소를 잃고 그 외양간도 잘 고쳐? 못 고쳐요. 계속 소는 빼먹고 도축당하고 외양간 고치고 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통해서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동안 반드시 노조의 불법에 대응해서 법치를 세우는 정부가 되겠다 했는데 그 약속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 의지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대한민국이 산업이 살 수 있고 산업이 살아야 국민이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산업이 안 돌아가는데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일자리가 사라질 때 그때는 배고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굴 치겠습니까? 두 가지 동시에 칩니다. 민주노총과 일자리를 상실하게 만든 정부 두 축이 다 배고픈 국민들의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아파하고 곧 빙하기에 얼어 죽을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생각하고 저 배부르고 등 따신 민주노총과 진검승부를 해서 반드시 그들의 기세를 꺾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가 그리고 기업들을 살려내는 결단을 해야 된다. 어제 경찰들 화물연대 압수수색하고 그들 압수물 새 곳을 찾아오고 하는 거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전쟁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은 총 맞아 죽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들 용기 내서 싸우세요. 싸우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국민이 있고 여러분들의 쥐어진 손에는 국민이 부여한 헌법, 법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반드시 불의한 자들과 싸우세요. 종교적으로도 불의한 자들하고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편이 우리 편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민주노총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 화물연대 이어서 도시철도 그리고 코레일도 하겠대. 그리고 지금 정교조 이 미친 인간들도 또 튀어나오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노조가 동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합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경찰 이 상황실을 전쟁 상황실로 전환시키고 전투 대응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무사안일하게 지금 어디 가서 술 먹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센 적이라도 반드시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어떻게 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긴급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자들, 말을 안 듣는 놈들은 영원히 안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리 대체 차량 투입시키고 군병력들 다 동원하고 군인들에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류를 흐르게 해서 나라를 살리라 해갖고 투입시켜야 됩니다. 군인은 위급할 때 나라 살리라고 있는 게 군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 민노총, 북노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당보다 더 무서운 자들 저 민주노총과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 노조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어갖고 세계 최악의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알고 있는 것에도 천만다행입니다. 싸우겠다는 의지 갖고 있는 것도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세미나를 했는데 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는다 해가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선거자금으로 정치자금으로 한 40몇 억이 이재명 측근으로 전달된 그런 사항들도 하나둘 오늘 조선일보 단독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뉴스를 보니까 추미애 아들 병력 특례 우리가 고소고발 다 했습니다. 제가 안양지검에까지 가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받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결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아들놈 새끼 그 군대 보내놨더니 군대 있는 날보다 밖에 나온 날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걸 처벌 안 받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군 역사에 그런 놈 없습니다. 추미애 아들 같은 놈. 그런 놈을 처벌 안 하면은 누가 처벌받겠습니까? 노블에 써불리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근데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 평생을 또 국회의원까지 합쳐 높은 데 다 했는데 아들 군대 보내갖고 아들아 너는 엄마를 봐서라도 누구보다도 다른 병사들보다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 멋대로 휴가 나오고 복귀도 안 하고 복귀 안 하면 군대에서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날 밤 12시까지 복귀가 안 하면은 탈영으로 처리됩니다.
탈영 처리되면 어떻게 되냐? 남한산성 가야 돼요. 근데 추미애 아들은 탈영해도 복귀 안 해도 완전히 저거 황제 군대나 황제. 저런 놈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검찰의 재수사는 타당하고 온당하고 반드시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은 처벌받아야 되고 추미애 아들을 봐줄 수 있게끔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인가 뭐 그 전현희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냐고 저거 편 봐주기 권력 행사한 이런 자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이런 인간들은 반드시 대한민국 땅에서 씨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씨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올바른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둘 이렇게 지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작동되고 있고 법치가 조금씩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힘을 내고 저는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군이 있지만 이 남쪽 여기는 인민군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바로 민주노총의 저 평무도한 군대, 국가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군대, 자기들만 아는 군대, 그런 자들과 반드시 우리는 싸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같이 손을 잡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전 세계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야,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 저 강력한 불의한 집단과 싸워서 이기는 용기 있는 국민, 용기 있는 국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돕자, 이렇게 노는 것입니다. 근데 불의한 자들하고 싸워서 팽팽히 지면은 저거 도와줘봤자 소용없어. 왜? 싸울 의지도 없는 인간들이고 불의한 자들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 도와줄 필요 없어. 전쟁이 일어나도 안 도와준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도 싸울 의지가 있을 때 도와줍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가 딱 한국 전선 처음 일어나자마자 왔어. 서울 철수하고 수은 저 한강 벽두개에서 쭉 보라보니까 옆에 있는 애기 병사가, 나이도 어린 병사가 총을 들고 반드시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보면서 메가더는 이 나라는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참전 요구도 있었지만은 문제는 이승만의 뜻이 아니고 병사들이 M1 총 하나 들고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면서 메가더는 전쟁에 참전해서 싸우게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할 때 그때 하늘은 돕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진리. 싸워서 이깁시다. 필승입니다. 날씨 추운데 우리 한각현님 6.19 추운 밤을 잘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또 우리 송화제 와서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